체인지 그라운드 영상을 보면 이런 댓글들이 많습니다. 이제 제가 40대인데 제가 50대인데 이러이러합니다. 뭐 이런 게 후회가 됩니다. 이런데 참 아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왜 그런 댓글이 많이 달리냐면은 이제 제가 우리나라 나이로 41살이고 만으로 39살이거든요. 82년생이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아 얘는 참 신기하네. 얘한테서 많이 배운다.' 이런 거를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인제 체인지 그라운드가 인제 자기 계발 이제 동기부여 영상이 많다 보니까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20-30 대가 주 연령층 이제 주 시청자 연령층이지 않을까 하는데 저희가 만 35세 이상이 만 35세 우리나라 나이로 37, 36 세가 70% 예요, 70%. 36세 이상이니깐 저보다 시청자 중에 50% 이상은 형, 누나, 엄마, 아빠 뻘입니다.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래서 오늘 정리 한번 해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4050이 진짜 인생에서 전혀 늦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이렇게 늦었다는 거는 상대적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늦은 게 있죠. 여러분이 이제 50 대인데 야구 선수 되겠다. 축구 선수 되겠다. 그러면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늦었습니다. 포기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런 거는 뭐죠? 이제 생물학적 나이랑 연관이 있는 거죠. 어떻게 생물학적으로 좀 젊었을 때는 더 힘이 세고 더 빠른데 나이 먹어서 그거를 유지를 잘하신 분들은 요즘에는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축구 선수 질라탄은 이제 만 40일 텐데 아직도 현역으로 활동하죠. 예전보다 또 많이 좋아져서 관리를 잘하면 되게 늦게까지도 활동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적 나이라는 건 한계가 있죠. 그런 관점에서는 늦은 게 있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면은 늦었다는 건 여러분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적어도 체인지 그라운드 구독자 여러분이어서 이렇게 뭔가 늦었다고 말하시는 거는 뭔가 반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아예 늦었다고 평생 생각을 안 하고 사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분들은 뭐냐면은 인생에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와 계기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자이든 타이든 그거를 외면하면서 사는 거예요. 안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늦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뭔가를 해 보고 싶은데 '내가 나이가 너무 많지 않나?'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무 막연하게 '여러분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이런 건 아니에요 저는요. 늦은 건 있죠 분명하게.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도전이고 결심이 1 단계고 도전이 그다음 단계인데 여러분이 뭐 45살 가장의 아빠거나 50살 인제 은퇴를 앞두신 직장인이시거나 여러 가지 각자의 처한 상황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정말 늦지 않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뭐냐면은 리스크 계산입니다. '내가 이거를 잃어도 인생에 지장이 없나?' 이거를 따지실 수 있으면은 늦은 게 없어요. 전혀 늦은 게 없습니다. 뭐 언제 뭘 하냐가 있지 늦은 게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늦었다는 감정은 '내가 인제 결심을 할 순간이다.'라는 이 그러니까 능동적인 사람이라면은 늦었다는 감정이 든다는 거는 이제 결심한 순간이 오고 있다는 하나의 징표예요. 늦었다는 생각이 안 들면 결심을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늦었다는 거는 생각보다 좋은 늦었다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느낌이 오는 거는 생각보다 좋은 감정이고 거기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지 절대적으로 늦은 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일찍 시작해야 되는 거 빼고는 늦은 거라는 것은 없습니다. 리스크를 계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 작가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잘 되기 시작한 게 40살이고 지금 영성이 형이 45살이니까 40대 중반이거든요. 이제 뭔가 제대로 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인제 뭐 저는 많이 뭔가 이룬 것 같잖아요. 저는 실제로 돈도 많이 벌었고 여러분들한테 눈치 안 보고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돈 번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면서 뭔가 부를 더 축적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달콤한 소리만 해야 돼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성장하고 여러분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고가 되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건전한 생태계가 되고 그러면 그 생태계는 제가 만드는 데 많은 기여를 했으니까 저랑 접점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건 저기다가 좋은 영어 공부법, 좋은 책들, 국내 작가분들 좋은 분들 이제 발굴해 갖고 거기 데뷔시키고, 그다음에 다른 서비스들 어떤 뭐 이렇게 사무용품을 저희가 제공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생산성 툴을 제공할 수도 있고, 뭐 옷도 저희가 뭐 팔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 보장이 없지만 가능성이 높은 생태계를 만드는 게 제 임무인 거지. 저는 여러분들한테 달콤한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그게 또 입장 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이 서비스업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어쩔 수 없이 고객은 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이 뭐 기분이 안 좋다고 고객한테 대충 거기 좀 앉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우리는 공감을 하고 교류를 하면서 개를 만들면서 직접적으로 저는 여러분한테 서비스를 당장 팔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되게 좀 올바른 소리, 올곧은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좋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은, 제가 만약에 제가 30대 때 목표했던 게 있어요. 그냥 30대 때 나는 돈 이만큼 벌었으면 좋겠어. 그거보다 훨씬 많이 벌었거든요. 이미 진작 벌었어요. 그럼 일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목표가 바뀌었어요. 일단은 이게 진짜 우리 대한민국에서 넘사벽 직장을 만드는 것. 그냥 여러 플렉스가 있을 거예요. 람보르기니를 타는 플렉스도 있을 거고, 명품 백을 드는 플렉스도 있고, 각자만의 플렉스가 있어요. 저는 다 존중합니다. 일단은 뭐 좋은 차 이렇게 시동 걸면 되게 멋있거든요. 플렉스 되거든요. 저는 저랑 친한 이제 대표님이 최근에 돈을 많이 버셔서 롤렉스 사셨는데 시계가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 롤렉스 사셨네. 제가 바로 알아봐 주거든요. 왜? 그거 다 알아봐 달라고 사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그러거든요. 그럼 이 반지랑 롤렉스랑 깔맞춤 하신 거예요? 신 박사는 알아보네 딱 그러는 거예요. 왜? 그거 알아봐 주려고 사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또 알아봐 주면서 이게 그냥 베이직이 아니라 좀 비싼 걸로 사셨네. 그 다음에 띠도 그게 뭐냐니까 메탈이 아니라 가죽으로 해서 훨씬 멋있으시네. 이거를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 그러면 기분이 좋죠. 진짜로 실제로 잘 어울리고. 네? 근데 저는 제 플렉스는 뭐냐면은,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은 진짜 꿈의 직장에 들어왔다는 거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저희 기업 여러분 중소기업이잖아요. 상상스퀘어 더비 중소기업이잖아요. 저희는 되게 자부심이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그러면은 저희의 이제 취업한 친구들도 거의 다 중소기업에 있거나, 뭐 옛날에 이제 대기업에 있다가 온 친구도 있었어요. 중소기업에 있거나, 아니면은 그 비정규직으로 있던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왔어요. 그다음에 심지어 이게 대기업도 이거는 예외인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재택근무잖아요. 집에서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약속한 근무 테이블이라는 게 있고, 그거에 조금이라도 시간이 넘어가면은, 40시간이 넘어가면은 저희는 그 추가 수당을 다 지급을 합니다. 그 노동법에 근거해서 다 지급을 하고, 요번 1월 달에는 이제 법정 근로 휴가가 있고, 그 플러스 이제 휴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못 간 친구들이 작년에 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돈으로 지급을 합니다. 어떤 기업이? 중소기업이. 멋있잖아요. 그다음에 저는 저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돼가는 게 목표고, 이걸 이제 40부터 해나가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갖고 있거나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난이도는 다르겠지만, 제 목표가 결코 쉽다고는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저는 41살인데 40 중반까지 기업을 하나 상장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이거는 사례도 거의 없고 교과서에도 잘 안 나오는 얘기고, 너무 어렵고, 수많은 제도를 뚫어야 되고, 경쟁에서도 살아남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직원들 월급 꼬박꼬박 잘 줘야 되거든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저는 이거를 꼭 성공해내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서 쟤도 열심히 하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우리는 연결돼 있잖아요. 같이 으쌰으쌰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는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450이 늦은 게 아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늦었다는 프레임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그 구조, 그러니까 고정관념, 사고방식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그 원류가 있어요. 대학에서 뭘 배우거나 사회 초년 때 뭘 배운 걸로 평생 뭘 벌어서 호봉이 높아지면 정년 퇴임하겠다. 이 기준으로 늦었다라는 기준이 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게 바뀌었죠. 평생 직장이라는 게 없어졌죠. 호봉제면은 늦은 게 있죠. 왜? 호봉제면은 그냥 들어가는 순간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뭐 사고만 치지 않으면 호봉이 올라감에 따라 임금이 늘어가기 때문에 늦게 시작했으면 늦은 거죠. 거기다 대고는 뭐 우리가 어떻게 뭐 이렇게 할 말이 없죠. 근데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 능력 중심으로 일을 해나간다고 하면 늦은 게 없죠. 그다음에 예전에는 대학이 뭔가를 배우기에 정말 좋은 곳이었고, 대학 외에는 좀 전문 지식을 배울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돈을 어느 정도 적당히 지불하면은 뭔가를 조금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점점 많아지고, 대표적인 게 이제 코딩 같은 거는
대학교 다니면서도 많이 배우겠지만 전문적으로 코딩 스쿨에 다니면은 그거에 못지않게 많은 거를 배울 수 있는 시스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직업 훈련도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탄천 걸으면은 뭐뭐뭐뭐 전문 국비 해갖고 이렇게 딱 현수막이 붙여 있고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국가 프로그램이에요. 정말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학을 졸업하거나 아니면은 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기술로 평생 먹고 살겠다는 그 기준이 아직도 무의식 중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게 깨지면은 생각보다 여러분이, 왜냐면은 저희 요번에 채용을 하는데 고 대표님한테 들어보니까 고 대표님보다도 나이가 많은 분이 지원을 하셨대요. 그래서 되게 훌륭하신 분이라서 저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아마 이제 들어가셔서 이제 수습을 하시면서 문제가 없으면 연봉 협상을 하고 이제 정직원이 되는 건데, 왜냐면 저희도 걱정이 있죠. 대한민국은 장유유서 문화라는 게 멀리 퍼져 있기 때문에, 깊숙이 퍼져 있기 때문에 저희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데 그분이 나이가 많다고 와서 권위적이고 꼰대처럼 하면은 절대 받을 수가 없는데, 인터뷰를 해보니까 너무 겸손하시고 우리 직원들, 젊은 직원보다 더 뭐라 그럴까, 팔로우십도 좋으시고 그래갖고 너무 좋은 거예요. 봐봐, 이런 경우 나이가 문제가 안 되고 뭐가 문제가 되죠? 실력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분은 실력은 그냥 넘사벽이시래요. 앞으로는 여러분 점점 경력직 채용만 늘어날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공채라는 거는 인력이 정말 많이 필요할 때, 그 다음에 그냥 그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규모의 경제가 완성이 돼서 적당히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게 중요한 시절이 있었고, 그게 공채예요. 그냥 공채는 인재를 뽑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될 것 같은 사람을 미리 걸러내는 게 공채 시스템인데, 이제는 기업들이 자동화도 많이 됐고 자리도 많이 잡아서 인재를 뽑으려는 경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직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 면접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잘 된 4050은 갈 데가 많죠. 생각보다 갈 데가 많은데, 왜냐하면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은 나이를 보지를 않아요. 근데 점점 이런 데가 주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경력직 채용은 경력을 보지, 그 다음에 경력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발 착각을 좀 깨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마케터 12년 차인데 그게 뭘 증명해 주나요? 그럼 저는 마케팅 5년 차인데 12년 차면은 저보다 SNS 마케팅을 뭐 7년 더 잘하실 자신 있으신가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SNS에서는 저보다 마케팅을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사람은 저는 솔직히 드물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 새끼 오만한데?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플레이어로 뛰면서 컨텐츠를 그 다음에 상품도 제가 직접 제작하면서 판매까지 해봤기 때문에, 마케팅만 하신 분은 마케팅만 해보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제가 직접 이렇게 나와서 설명도 하고, 심지어 뭘 팔았죠? 제가 쓴 책을 직접 팔았기 때문에 경험 측면에서 저를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때요? 약간 마케팅이나 다른 다이어리를 프리미엄으로 제대로 만들어서 팔았을 때 시장에서 듣보잡이었고 아예 경험이 없지만 단번에 10,000권 리미티드 에디션을 만들어서 10일 만에 다 팔려서, 이 마케팅이 주변에, 그러니까 커머스 하시는 분들이 이걸 뭐라 그랬냐면은 스마트 스토어가 아니고 자사몰에서 이렇게 마케팅으로 이런 마케팅을 통해서 그 다이어리, 프리미엄 다이어리라는 게 애초에 많이 팔리는 그 품목이 아닌데 그거를 이렇게 9일 10일 만에 다 팔았다? 이거는 사실상 업계에 존재하지도 않았었고 기적이다. 저희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리뷰도 꼼꼼히 보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뭐 다 100%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90% 수용할 수 있으면 90% 수용하고 91% 수용할 수 있으면 91% 수용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기존에 나와 있는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거랑 같은 가격이면 더 높은 서비스에다가 무형 가치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럴 자신 없으면은 똑같은 수준이면 더 낮은 가격으로 만들고, 이러면 이제 경쟁력이 있는 건데, 그럼 알릴 방법이 중요한 건데 알리는 방법을 저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길 자신 있고, 이 능력을 언제 만들었다? 이거를 제가 대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딱히 뭐 돈 주고 배운 것도 아니고 혼자 공부한 거거든요. 이걸 이제 35살 때부터 만들어서 이제 40에 완성을 어느 정도 한 거고, 이제 40에는 또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냐면은 글로벌로 자꾸 도전을 하고 싶죠. 이제 글로벌 도전하려면 이제 총알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왜냐면 꼬라박을 각오를 해야 되니까. 그 전에 이제 뭐죠? 한국에서 어느 정도 이 한국 시장은 이제 피 튀기는 시장이거든요. 우리나라처럼 경쟁이 치열한 곳이 없어요. 이 레드 오션에서 우뚝 올라서야죠. 그거를 저는 40대에 해내려고 그러는 거고, 50대에는 저는 이제 사회공헌을 더 많이 하고 싶죠. 제 계획대로
뭐 이렇게 우당탕탕 하겠지만 50까지 갔으면 충분히 돈을 지금보다 10배에서 100배는 더 많이 벌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올바르게 공부한 지식을 요번에는 이제 어디다 굴절 적응을 하는 거죠? 사회 공헌을 하는데. 그냥 돈만 100억 이렇게 띡 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돈이 100억이 올바르 쓰일 수 있게 그거를 제가 직접 참여를 해서 정말 냉정한 이타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세상에 기여를 하는 거죠. 이걸 제가 40대에 하려는 거고 여기서 이제 또 얘기가 다 나왔는데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 내공을 쌓았는데 이제 뭐 적게는 2년 많게는 5년이면은 충분히 전문가까지 수준을 올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집중하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냐 싸움인데 여러분이 도움 좀 조금 받으면서 유료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유료로 해갖고 투자를 하면 2년에서 5년이면은 여러분이 먹고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대학교 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어요. 4년 하잖아요. 1년 교양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노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4학년 2학기 생각해 보세요. 뭘 여러분이 들었겠어요. 2년 반 했는데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여러분이 공부 많이 하셨어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뭔가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결심을 해서 의욕이 충만한 상태면은 진짜 2년 주말 그다음에 남는 시간 빡세게 공부하면은 3년 정도면은 뭔가를 정말로 전문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니까요. 제 주변에 그다음에 우리 구독자 중에 그런 걸 해낸 분들이 새로운 업계에 들어가서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아니면은 회사 조직 밖을 나와서 성공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자꾸 이거를 침 튀기면서 설명하는 이유는 이런 사례를 접해보지 못하면 애초에 그냥 나는 4050에 늦었다는 생각만 하거나 4050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4050은 이제 리더가 돼야 될 나이죠. 근데 그럼 30대 때 리더 훈련을 다 하셨나요? 리더를 하려면 교양이 많아야 되는데 책 충분히 읽으셨나요? 절대 늦은 게 없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는 이걸 깨닫고 내가 정말로 내가 싫어하는 저 부장처럼 되지 말아야지 저 상무처럼 되지 말아야지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잘 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들 얘기 들으면 너무 도와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잘못 갖고 있었던 프레임에 절대 여러분이 속을 필요가 없고 거기에 현혹될 필요가 없고 그걸 부시고 나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만 2, 3년 하면 어떤 내공을 쌓을 수 있고 40대, 50대는 충분히 뭔가를 하기 좋은 나이다.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우리가 다 같이 으쌰으쌰 해야 되는 부분인데 4050이 절대 늦으면 안 됩니다. 그럼 나라 망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가 가장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4050이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 이런 채널에서 뭐 기분 나쁘신 분들도 많겠지만 이러면서 제가 욕먹는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4050 형 누나들이 그다음에 60대 우리 엄마 아빠들이 절대 꼰대가 되시면 안 돼요. 네? 나이 어린 친구들이라도 배울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홍석기 이사님은 88년생이어서 저보다 6살 어린데 저는 UX 프로그래밍 모르기 때문에 홍석기 이사님의 의견을 다 존중하거든요. 절대 여러분이 여기서 꼰대가 되시면 안 돼요. 고 작가님 보면 얼마나 멋져요. 저보다 4살 많으시거든요. 근데 항상 저보고 우리 대장 그러면서 저를 항상 떠받들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더 깊게 모시려고 하고 우리가 이 정도만 합의를 볼 수 있으면은 이 정도를 합의를 꼭 봐야 되고 그 다음에 4050은 절대 늦으면 안 된다.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60 환갑에 대한 기준점을 다 박살내야 돼요. 요즘에 이제 자녀분들이 결혼을 안 하거나 늦게 하셔서 60대인데도 손주가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실제로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고령화 사회를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는 이 고령화에서 어느 정도 잘 적응한 부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유재석 보면서 박진영 보면서 와 늙었네. 쟤네 늙었는데 저렇게 TV 나와서 설치네. 이런 분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오히려 유재석이 51살이라고 말 안 해주면은 박진영이 몇 살이라고 말 안 해주면은 몇 살인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40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냥 그분들은 뭐예요? 관리를 기가 막히게 잘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예요? 박진영은 50대가 댄스 가수라 그러면 믿기나 옛날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50대는 과연 기획사 사장이라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나이인데 이제는 어때요? 현역 가수를 아직도 뛰고 있잖아요. 박진영 뭐라 그래요? 60까지 춤을 추는 게 아니라 60까지 기량을 계속 올리고 여태까지 올라왔고 어느 때보다 최고 전성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걸 알면은 4050도 그냥 막 마음만 청춘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관리를 하고 마음가짐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공부만 열심히 하면은 정말 현장에서도 열심히 잘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마인드 버리셔야죠. 이거 버리시면 다 끝납니다. 내가 40, 50이기 때문에 그거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장유유서, 호봉제에서 온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은 버리셔야죠. 아까 뭐라고 하셨죠? 3년, 5년 해서 뭔가를 마스터했어. 그럼 1년 차에 대우를 받으셔야죠. 내가 50인데 이런 대우 받아야겠냐? 이런 말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늦었죠. 그런 분은 늦은 거예요. 근데 내가 다시 뭔가를 마스터해서 지금부터 또 새롭게 뭐 어떤 자리에서 해내겠다. 이러면은 늦은 게 없죠. 그 다음에 기존에 뭔가를 했는데 거기서 뭔가 안 배운 게 그러니까 뭐라도 배웠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만약에 연결이 됐다. 그럼 시너지가 났다. 그럼 똑같이 그냥 사회초년생인데 3년 차, 5년 차, 3년, 5년 배워서 나온 친구들보다는 압도적으로 빨리 가죠. 일단 연륜이 있다는 건 여러분 뭐죠? 세상에는 운이 많다는 걸 깨닫고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연륜이 있다는 건 뭐죠? 인간관계에 더 강한 거죠. 제가 저렇게 말하는 건 제 사정이 있겠지라고 이런 걸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 65세, 진짜 고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65세를 돌보는 평균 병력의 연령이 뭐예요? 63세예요. 그러니까 늦은 게 없어요. 그럼 이 영상을 보면 결론은 뭐죠? 2030은 아예 늦은 게 없고 2030이 늦었다 그런 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고 4000이 늦은 게 없는데 왜 2030이 늦었겠어요? 그 친구들은 심지어 생물학적으로도 젊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걸 할 수 있고 60은 뭐죠? 60대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도가 높은 나이입니다. 드디어 내가 인생에서 아무 눈치 안 보고 진짜 뭔가 내 자아에 집중할 수 있는 나이여서 나이 들매 가나에 보면 나오잖아요. 다른 책에도 나오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도가 높은 시기가 바로 60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늦었다 빨랐다가 아니라 인생을 즐길 나이죠.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깨우치셔서 저랑 같이 으쌰으쌰 해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부족한 게 많고 모자란 게 많지만 저는 계속 공부하고 노력할 거거든요. 저는 스쿼트 진짜 하루도 안 빼고 하고 있어요. 왜? 40에도 해야 될 일이 많고 50에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에 SNS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 여러분이 열심히 이렇게 찾아보고 고민해 보면은 진입장벽이 많이 낮아져서 옛날에는 대기업이 있고 뭐가 있고 시스템이 돌아가는 구조여서 거기서 나이로 35세 미만, 30세로 잘라버리니까 실제로 더 늦은 게 많았는데 SNS라는 게 기존의 질서를 다 파괴해버리면서 능력만 있으면 같이 해볼까?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저도 우리 이제 상상 스퀘어는 이제 영상을 이제 개편하기 시작할 거예요. 영상을 개편하기 시작할 겁니다. 더 상상 스퀘어답게 체인지 그라운드 채널명도 좀 바꿀 거고 그다음에 채널을 확장하면서 이제 돈 얘기는 돈 얘기로 밀어낼 거고 기업가 얘기는 기업가의 채널에서 따로 할 겁니다. 우리 상상 스퀘어는 점점 더 자기 개발과 우리 사람 사는 얘기 우리 인간에 도움이 되는 얘기. 돈 얘기는 따로 하면 되니까. 근데 좀 거시경제가 우리 자기 개발에는 돈 얘기가 안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부분 좀 거시경제 얘기는 할 텐데 점점 더 우리답게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100 몇만 채널이면 자리 잡아서 그대로 가면 될 것 같잖아요. 끊임없이 바뀌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늦은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4050 늦지 않았다 이걸 꼭 아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진짜 늦지 않았다는 거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증명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이 늦지 않았다는 거를 보여주는 게 2030한테도 희망인 거고 근데 이 더러운 잘못된 꼰대 장유유서만 없으면 돼요. 이 더러운 호봉제만 없애면 됩니다. 그것만 없앨 각오가 돼 있고 어린 놈의 쉐끼가 이런 말만 안 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다시 유토피아 찾아옵니다. 헬조선에서 극락조선 한번 다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에 확신이 있어요. 왜? 저희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다 행복하다니까요. 적어도 일단은 프랙탈을 완성해야 되는데 제가 속해 있는 조직은 다른 곳보다 행복도가 확실히 높습니다. 저는 이거에 좀 자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고 늦었다는 거는 오히려 좋은 신호다. 내가 결심을 할 좋은 신호라는 거를 이해하시고 많은 분들이 결심하시고 쭉쭉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